최동수 회장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H&H그룹을 설립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에 자신을 도와 H&H그룹을 설립할 10명의 천재들을 포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 분야에서 전국에서 정점에 오른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먹, 해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공개된 천재 중 전투력이 있는 인물은 최소 총검급의 전투력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진영 역시 최동수를 도와 H&H그룹을 설립한 10명의 천재라는 것이 공개되었으며 과거 김감용 주먹패 행동대장이라는 것과 노세한 이후에도 이도규에게 유효타를 입히는 점과 이도규와의 대결이 성사되는 장면을 연출하며 전투력 역시 종건 이상급 강자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박진영은 현재까지 공개된 10명의 천재 중 이도규와 함께 유일하게 나이가 많은 인물입니다. 그렇게 최동수와 오랜 기간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쩌면 최동수가 가장 신뢰하는 천재일 가능성도 존재하며 H&H그룹의 개국 공신일 가능성도 있는 인물이기에 여러모로 박진영은 10명의 천재들 중에서도 주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0명의 천재들은 모두 자신을 대표하는 분야가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천재인 이지훈을 제외하면 한두 가지 분야에서 특출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진영이 특출난 분야는 의학이며 박진영은 외모지상주의 최대 떡밥 중 하나인 제2의 몸을 만든 장본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박진영은 단순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정신을 통제하거나 사람의 고통을 억제시키는 약을 홀로 개발할 정도의 기술을 지녔기에 그야말로 의학의 천재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박진영이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의약품은 1해외가 왕오춘에게 제공한 의문의 약, 1해외가 한신우를 통제하기 위하여 한신우에게 제공한 약, 여성으로서 완벽한 몸인 최수정의 새로운 몸, 남성으로서 완벽한 몸인 박형석의 새로운 몸, 유진이 빅딜을 흡수한 이후 빅딜에게 투여하기로 계획한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들은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약들이 대부분이며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위험한 물질들입니다. 그렇기에 박진영의 기술은 전세계에서도 정점으로 추정되며 박진영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천재의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진영은 의사로서의 능력은 매우 출중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박진영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정황상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박진영의 증상은 특정 단어에 발작한다는 것과 자해를 시도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유진은 이도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도규와 박진영을 만나게 해주었고 박진영은 이도규를 보자마자 매우 흥분하며 이도규에게 달려들었으며 이도규에게 이놈이 감룡이를 죽였어 라고 말하며 이도규가 김감룡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도규는 이를 부정하였으며 미쳤다는 게 사실이었구만 이라고 말하며 박진영을 미친놈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이도규의 말이 옳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며 박진영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도규는 박진영을 만나기 위하여 나름 옷도 갖춰 입었으며 자신의 손잡벌 되는 아이에게 무릎을 꿇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들뜬 마음으로 박진영을 만났으나 박진영이 반가워하기는커녕 자신을 살인범 취급하며 공격하자 이도규도 참지 못하고 박진영을 공격하였고 과거 영세대를 풍미했던 영세대 상황들이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진영은 김감용 주먹회 행동대장다운 실력을 보여주며 이도규에게 순식간에 유효타를 넣었고 웬만한 공격에는 충격조차 입지 않는 이도규가 큰 데미지를 입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곧바로 박진영을 공격하였으나 박진영은 감룡이 마지막 날에 너랑 나랑 엘리트랑 엘리트 내 동생 엘리트 내 동생 이라고 말하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더 이상 방치하면 박진영이 크게 다친다고 생각한 유진은 이도규에게 마취약을 사용하라고 말하였고 이도규는 마취약을 사용하여 박진영을 기절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유진은 이도규에게 박진영이 특정 단어에 발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말해주었고 이도규는 박진영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유진과 임시동맹을 맺겠다고 말합니다. 박진영은 과거 김감룡과 함께 영세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주먹 중 한 명이자 김감룡 주먹패 행동대장이었던 인물입니다. 또한 김감룡, 이도규 부두목과 함께 영세대 사왕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며 전성기 시절에는 최소 종건급 실력자였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김감룡, 이지훈을 제외한 세계관 최강자급 라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박진영의 전투 장면이 나오지 않았으며 자세한 설정이 공개되지는 않았기에 정확한 전투력을 유추하기는 어려우나 노세한 이후에도 이도규와 호각으로 겨룬 점과 주먹세대 중 최강의 세대로 평가받는 영세대에서 사왕이라고 불리는 점과 김감용 주먹패의 행동 대장인 점을 감안하면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훗날 전성기 시절 박진영의 전력이 공개된다면 박진영의 평가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태준 유니버스에는 상대방의 기술을 한번 겪어보거나 상대방과 한번 대결해보는 정도로 상대방의 기술을 카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동석처럼 복싱의 일부만 카피하는 인물도 있으며 성묘한 박형석처럼 모든 기술을 자유자재로 카피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카피 캐릭터들은 기술의 완성도가 본판보다는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었으며 모든 무술을 완벽하게 다루는 무영석마저 등장하며 카피를 사용하는 인물들의 평가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카피라는 재능을 가진 인물이 김감용으로부터 주먹세대가 시작된 이후 성묘한 박형석, 박진영만이 가진 매우 희귀하고도 귀중한 기술이라는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싸움의 천재 이도규조차 가지지 못하여 분해했다는 것과 종건이 박형석이 단지 카피라는 재능을 가진 것만으로 박형석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주며 카피를 가진 인물들의 평가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경지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하며 어쩌면 카피에도 경지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설이 제기되었고 경지의 세대라고 불린 영세대의 정점인 박진영이 경지가 없을 리가 없었기에 박진영은 카피의 경지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박진영의 카피는 단순히 기술을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기술을 카피한 이후 그것을 응용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카피를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0세대 사왕과 2세대 4대 크루의 헤드들은 평행이론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김감용은 김기명, 이도규는 장현, 부두목은 서성은, 박진영은 성유환과 평행이론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유환과 박진영은 주먹세대가 시작된 이후 단 3명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인 카피를 가졌다는 공통점과 얼굴이 잘생긴 미남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만으로 두 캐릭터가 부자관계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김감용의 아들 김기명, 권백호의 아들 권지태처럼 0세대의 주요 인물들의 자식이 2세대에 등장하는 점을 감안해보면 성유환의 아버지가 박진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두 캐릭터의 성씨가 다르기에 이 주장은 박진영의 본명이 나온 이후 거의 제기되고 있지 않는 설이기는 합니다. 기존의 박진영은 박형석 혹은 성유환의 아버지라고 많이 추정되었으나 박진영이라는 이름이 공개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박진영이 박형석의 아버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형석은 카피를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며 박진영과 박형석의 외형도 매우 닮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박진영이 등장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박형석의 얼굴을 그대로 복붙한 경우가 허다하며 주름만 추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외모지상 주위에 복붙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근거로 부자설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참고할 정도는 돼 보이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박진영의 젊은 시절의 얼굴 역시 새로운 몸 박형석과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박진영과 박형석은 부자설 외에도 박진영의 육체가 박형석의 새로운 몸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박형석의 새로운 몸과 박진영의 젊은 시절 얼굴이 매우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또한 박진영은 카피를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기에 수많은 강자들로부터 많은 기술들을 카피하였으며 카피의 경지를 사용하여 보다 높은 경지로 무술을 카피한 뒤 활용했다라면 사실상 모든 무술을 다 마스터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무영석이 모든 무술을 마스터한 것도 박진영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으며 박형석이 한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성격이 매우 난폭해지는 것도 박진영의 성격을 이어받았다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박진영은 의학의 천재이기에 모종의 이유로 새로운 몸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박형석이 새로운 몸을 소유했다고 말하자 너도냐? 너도라는 거냐? 라고 말하며 박형석에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새로운 몸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한치의 의심 없이 믿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박진영도 새로운 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0세대의 대부분의 인물들의 모티브는 야인시대에서 가져온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0세대의 전설 김감용의 모티브는
야인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김두한입니다. 그리고 박진영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정진영으로 추정됩니다. 정진영과 김두한은 과거 사이좋은 친구였으며 박진영과 김감룡도 박진영의 과거의 상을 보면 사이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과 정진영은 범생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또한 김두한이 결국 정진영을 죽였으나 외모지상주의에서는 역으로 박진영이 김감룡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모습을 연출하며 야인시대와 100% 일치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영세대의 스토리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유진은 이도규를 테스트해보기 위하여 자신의 최고 전력인 폰셔틀과 방만덕을 이용하여 이도규를 테스트해보았고 이도규의 기량이 여전히 좋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유진은 곧바로 싸움을 중지하였으나 분노한 이도규는 유진을 들어올립니다. 하지만 유진은 곧바로 박진영, 영세대 김감룡 주먹회 행동대장 박진영, 백호인력을 만든 이유도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잖아요 라고 말하며 이도규가 백호인력소를 만든 궁극적인 목표가 돈 때문이 아니라 박진영을 찾기 위함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도규도 이 말에 부정하지 않았으며 곧바로 유진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을 보면 실제로 유진의 말이 맞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박진영과 이도규는 단순한 동료 사이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생각보다 더 각별했던 사이이거나 이도규가 모종의 이유로 박진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